자,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폭탄급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오늘 그 핵심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번 정책 때문에 집 가진 분들이 매물을 막 쏟아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정부가 드디어 이 다주택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최종 입장을 딱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근데 정부 입장이 아주 단호해요. 다주택자한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 더는 연장 안 한다, 예정대로 끝낸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얄짤 없다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규제 지역에 집 여러 채 가진 분이 집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거기에 세금을 훨씬 무겁게 매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무거운 세금을 잠시 유예, 그러니까 밀어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발표가 시장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시간 없다 이겁니다.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똑딱똑딱 시한폭탄 스위치가 눌린 셈이에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훨씬 와닿으실 겁니다. 오늘 딱 발표가 났죠. 근데 중간에 설련이 끼어 있고 뭐하고 하면 실제로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할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아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은 바로 5월 9일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물리적인 시간이야 넉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집 내놓고 살 사람 찾고 그 복잡한 서류 작업까지 다 끝내려면 실질적인 골든타임은 3개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촉박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시간이 없다는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바로 시장 안정론이죠. 세금 폭탄 맞기 싫은 다주택자들이 막 급하게 집을 내놓을 거고,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과열됐던 시장이 좀 진정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5월 9일 지나면 세금 엄청 내야 하니까 그 전에 시세보다 좀 싸게라도 팔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 매물들이 공급을 확 늘려서 집값 오르던 걸 좀 꺾어주지 않겠냐. 바로 이겁니다. 한 전문가분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세 갈래길 앞에서 머리 터지게 고민할 거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첫째, 세금 혜택 끝나기 전에 얼른 파는 매도. 둘째, 에라 모르겠다, 자식한테 줘버리는 증여. 마지막으로 세금 좀 내더라도 끝까지 버텨보는 보유. 과연 어떤 선택을 가장 많이 하게 될까요? 하지만 시장 전망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진 않겠죠? 또 다른 쪽에서는 에이, 그거 생각보다 별 영향 없을걸 하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로 영향 제한론입니다. 다른 전문가분은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유예 조치를 연장 한 해 만에 하면서 시장이 계속 눈치 게임을 해왔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미 발빠른 다주택자들은 알짜 매물들 다 정리했다. 이런 분석이에요. 아니, 왜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걸까요? 여기 이유가 잘 나와 있죠. 첫째, 이거 뭐 너무 오래된 얘기라 시장에 이미 다 반영됐다. 둘째, 팔 사람은 지난 몇 년 유예 기간 동안 이미 다 팔았다. 그래서 아마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 시장은 잠잠할 거고 오히려 서울 외곽이나 빌라 같은 데서만 좀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마감일인 5월 9일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장기적인 걱정이 나옵니다.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월 9일 전까지는 팔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날이 지나고 나면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세금 무서워서 못 팔겠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그냥 쭉 갖고 있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의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이 확 줄어버리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의 미래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입니다. 왼쪽처럼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 반대로 오른쪽처럼 이거 이미 다 예상했던 거라 별 충격 없고 비핵심 지역에나 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신중론. 여러분은 어느 쪽 얘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자,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럼 우린 앞으로 뭘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시장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들 마지막으로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튈지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5월 9일 지나고 나서 매물 잠김 현상, 이게 진짜로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날 거냐? 둘째, 아파트 말고 빌라나 서울 외곽 지역은 과연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수많은 다주택자들은 과연 매도, 증여, 보유 이 세 가지 카드 중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매도냐? 증여냐? 아니면 보유냐? 앞으로 남은 100여일 동안 수많은 집주인들이 내려야 할 이 수십억 원짜리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격변의 시작점에선 우리 시장, 여러분은 그 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